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별언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내 남자친구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4가지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제 남편을 딱 처음 봤을 때 참 좋았어요. 제가 소개팅 자리를 처음 나가봤는데 소개팅에 나온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쌍을 가진 얼굴에 188의 큰 키랑 매일 운동해가지고 막 체격도 굉장히 좋고, 아니 글쎄, 청바지에 흰 티셔츠만 입고 깔끔하게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멋있다 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이 남자도 제 첫인상을 봤을 때 와 싶은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싶을 만큼 제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싶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저랑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요? 제가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거든요. 제가 가졌던 건 그나마, 제가 심리상담사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야 하는지를 알았을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또는 나는 지금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만 남자를 만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4가지 마인드를 반드시 이 마음이 아니라 뼈에 새긴 채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자, 첫째, 새기세요 여러분.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듯 상대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마인드.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들 어디 나를 채워줄 특별한 사람 없나? 충족시켜줄 특별한 사람 없나? 그 특별한 사람을 바라면서 계속 찾아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연애해보세요.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는커녕 상대도 나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한쪽은 나를 더 사랑해달라, 한쪽은 나를 더 인정해달라,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야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 상대가 겉으로는 엄청 특별하고 막 나보다 잘나 보여도 나는 꼭 너가 아니어도 돼. 결국 너도 나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 동지애가 막 느껴지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왠지 굽신굽신하게 되고 여유가 사라져요. 왜냐면 상대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계속 이상화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너무 대단하고 특별한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짱이야,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세 막 이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특별하고 이 사람만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꼭 나에게는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막 느껴지니까 여유가 안 생겨요. 너도 결국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 마인드가 딱 장착이 돼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조급함이 진정되고 여유가 찾아와요, 여러분. 자, 둘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인드.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야 너가 나 몰라보면 너 손해일걸? 이 태도가 나오게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못하면 상대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실수를 했네. 근데 부모가 너 왜 이렇게 모질라니? 너 바보니? 몇 번을 이야기해 알아들어.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아이니까 서투른 게 당연해. 난 아이라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성인도 실수하잖아. 나는 모질라고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말, 그 부모의 눈빛이 이 아이에게 스며들어서, 즉 내사가 돼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이 돼요. 나는 모질한 사람, 나는 바보,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돼요. 다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괜찮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첫째라 관심도 많이 받은 만큼 어릴 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예를 들면 6살 때 시계 보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부모님이 저한테 왜 가르쳐 주는데도 시간을 못 보냐고 저를 혼내키는 부모님의 말과 그 눈빛이 막 저한테 내사가 되고, 청소년 때는 제가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거나 막 혼내키면서
저를 이제 실망스럽게 쳐다보는 그 부모님의 눈빛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빛으로 이제 내사가 돼서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분리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괜찮은 내가 보였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막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막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나는 부족하고 막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사된 거 분리하시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 스스로 믿고 내 마인드로 장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자존감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마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셋째,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내 영역 밖이라는 마인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너가 내 인연이면 나를 좋아하겠지. 해야 돼. 자, 보세요. 내가 키가 커. 그럼 어떤 남자는 내가 키가 커서 좋다고 하고 어떤 남자는 내가 키가 커서 싫다고 해요. 또 내가 차분한 성격이야. 어떤 남자는 내가 여성스럽고 조신해서 좋다고 하고 어떤 남자는 내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싫다고 해.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내 영역 밖의 일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내 영역 안으로 가져와서 막 내가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도 다 나에게 막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막 좋아하게 만들려고 아주 애를 써요. 이게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거지. 스터디 모임을 가보니까 처음 본 친구가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친해지려고 엄청 애를 쓰네. 막 나한테 계속 맞춰주면서 취미도 막 좋아하는 음식도 다 나랑 똑같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가 괜찮게 느껴졌다가도 주변에 친구가 없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 친구가 왠지 불편해지고 이 친구의 매력이 안 느껴지기 시작해. 친구가 되려면 오히려 네가 나랑 인연이면 친구가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함께 스터디 모임 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싶어질 때마다 이건 내 영역 밖이라는 마인드를 반드시 떠올리시고 함께 시간 보낼 때 즐겁게 보내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마인드. 이 마인드가 있어야만 연애로 발전이 돼요.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상대 어떤 말이나 행동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안 좋아해서 저러는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에게 자꾸 투사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마치 상대방의 마음처럼 느끼는 걸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나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데 내 마음을 자꾸 상대에게 투사해서 상대가 조금만 표정이 안 좋거나 상대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고 느껴요. 그런데 상대는 긴장해서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피곤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건 상대가 아니라서 나는 모르는 부분인 건데 나 혼자 괜히 오해하면서 거리를 더 버리고 막 혼자 마음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혹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아하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내가 눈치를 금방 못 챈 거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끝날 사이 지금 끝나든 나중에 끝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진짜 더 중요한 건 내가 괜히 오해해서 이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는 촉이 좋다? 제일 위험한 태도예요. 특히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아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면 표정 안 좋아 보인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 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었다면 내가 위로해주면서 오히려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만 안다는 이 마인드를 반드시 새기셔야 그 관계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 꼭 필요한 이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인드가요 결과를 좌우해요. 외적인 매력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은 이 마인드에서 나와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 마인드를 꼭 새겨두시면 좋아하는 남자 앞에 섰을 때
이 마인드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심리상담사 별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